반갑습니다.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흐리멍텅하지만 똑바른 종목 진단으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종목 진단 시간이죠. 자, 오늘 멘트 좋은데요? 그죠? 네, 오늘은요, 총 6가지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은요, 대성창투, 에이티넘 인베스트, 둘이서 뭔가 묘한 교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에서는 현대차와 AD칩스 두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종목 역시도 묘한, 그런 교착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인기 검색 종목 1, 2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 빅히트입니다. 둘 다 아주 그냥 쌩쌩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자, 이 6가지 종목들 가지고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차트를 보면서 대성창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는요, 일단은 18% 그리고 최근에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월 달부터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월 달에 이제 영화가 하나 개봉했어요. 승리호가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전문 영화 투자사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 투자사인 이 대성창투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호평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이슈들을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2월달 상승의 출발이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창투사의 특징은요, 이제 돈이 될 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의 어떤 기대감 또는 시대 차익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이제 창투사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두나무라는 기업이 있어요. 물론 지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만 이 두나무라는 그 기업이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뉴욕 상장한다.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쿠팡 상장 이후에 뉴욕 상장이 아주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욕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한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지분율이 워낙 낮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원래 주 사업은 이제 이렇게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이긴 합니다만, 문화 콘텐츠 쪽, 이쪽 투자를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상승률을 조금 낮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동안 계속 옆으로 서 있었던 상태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창투사들, 이렇게 인베스트라든지, 창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게 되죠.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창투와 이런 인베스트, 이런 창투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자, 거기에 해당한 종목이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투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보면 140%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어쨌건 이런 창투사, 그 중에서도 이제 대성창투가 지금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2월 달에 이제 문화 콘텐츠 승리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작용을 했었고, 지금은 두나무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번 붙어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한 것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창투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보시면은 주가 상승률이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률이 대폭 컸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건 뭐냐면 21선과의 간격이 멀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간격이 벌어져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유지를 좀 잘 해준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점을 찾는다라면 사실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매수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텐데,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선택의 폭이 넓을 것 같아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5일선이 이탈하는 포인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시점에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당장은 일어날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더라도 5일선 이탈이 아마 월요일날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당분간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종목의 상승이 가파르지 않고요. 그냥 뭐 한 3, 4%대씩 꾸준하게 올라가주기만 한다라면 21선이 계속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21선과의 간격이 일정하게 진행이 됐을 때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21선을 지지선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5일선이 이탈하는 시점, 근데 그 5일선 이탈하는 시점은 굉장한 급등, 뭐 10% 이상씩 더 많이 튀었을 때 그렇게 5일선을 기준으로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18% 올랐지만 이런 상태에서 많이 오르지 않고요. 뭐 한 3, 4%대씩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뭐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잘 지켜주게 된다면 21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대선 시점에선 당연히 이제 뭐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창투라는 이름이 있다라면 그쪽에 투자를 하든 직접적인 수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일단은 같이 정책 수혜주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투,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매수 포인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 잘 보시다 보면 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매수 포인트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고요. 조정이 좀 나오면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자,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강력한 상승 흐름인데요. 이 종목도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보였어요.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투, 인베스트 이런 쪽에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종목 시가총액이 3천억이라는 것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두나무라는 이 기업이 그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 업비트 아시죠? 비트코인을 그 매매할 수 있는 그 거래소 업비트라는 곳의 그 운영사가 바로 두나무입니다. 이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순조롭게 상장을 했을 때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뭐 쿠팡이 일단 100조 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두나무 같은 경우도 100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최소한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20조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0조 원에 대한 이 두나무라는 기업의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약 6.4%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20조 원에 6.4%면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일단 많아요. 그럼 100조 원이니까 10조 원이면 아무튼 뭐 계산을 해보시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1조가 넘지 않을까요? 그죠? 6.4 곱하기 2 하면 일단 12가 되니까 1조 2천억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조 2천억. 뭐 그 정도로 일단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조 2천억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다라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몇 배죠? 4배. 4배입니다. 만약에 100조 원이다 그러면은요. 100조 원. 두나무의 가치가 100조 원으로 잡혔다 그러면은 6.4% 지분이니까 6조 원을 넘는단 말이에요. 6조 원이 넘으면 지금 현재 가치의 20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뉴욕 시장에 상장한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도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좀 불투명하기도 하고 또 그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막 그냥 북적북적 한다고 하더라도 또 뭐 각국에 어떤 제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거래량이 뚝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 집어보는 그런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강세 흐름은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마감 시점에서 보게 되시면은요, 140만 주가 있습니다. 140만 주의 잔량이 있어요. 이 정도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6천원대의 종목인데 140만 주의 상한가 잔량에 쌓여있다는 것은 다음날도 추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날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매수는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나무와의 지분가치 이런 평가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종목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없는 거고요. 단기적 상승 이후에 변동성이 나올 때는 매도 포인트가 나오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포지션은 5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당장은 매도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꾸준하게 상황 보시기 바라고요. 5일선이 이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쪽에서 음봉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거래량이 폭발한다거나 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면 절반 정도라도 팔아먹는 그런 전략이 나오실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매수 접근은 조금 어렵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현대차 갈게요. 오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 이슈가 현대차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구글 합작사를 설립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일단 대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왔었어요. 구글과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탑재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현대차 측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9%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교묘한 게 61선 저항에 딱 부딪히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 좀 의도적이지 않냐, 교묘하지 않냐, 별게 다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심 그런 게 좀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주가를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동안 팔아먹었던 좀 조심했어야 됐던 자동차 업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수급까지도 갖다 붙여주는 그런 형태로 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에 대한 관점은요,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홀딩 하시고요. 자, 지지선 때는 여기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22만원 위쪽에서는 주식을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서 22만원을 내려간다 그러면은 원래 하셨던 것처럼 비중을 계속 축소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분할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만원 기억하시고요. 22만원 위쪽에서는 일단은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거나 비중을 축소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지금은 매도를 멈추고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대신에 매수에 대한 의견은 지금 약간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항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지금 이 구글과의 합작사 설립에 대한 부분이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주가가 아마 뚫고 넘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재로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3만원대에서부터 벌써 형성된 이 매물대가 오기만 해봐 매도할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애플카와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애플카 이슈로 많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지금은 특별하게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큰 변동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잘하면 22만원대에서 지지선 만드는 모습으로 유지가 좀 되다가 이평선 정배열 전환 그 다음에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는 조금 천천히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하신 데는 지금은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AD칩스입니다. AD칩스도 약간 연관고리가 있죠. 뭐냐면 이제 현대차와 구글의 이전 합작 소식에 수혜를 봤었던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AD칩스가 구글의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될 핵심 칩 개발을 수주한 삼성전자의 국내 유일한 사업 파트너. 그러니까 뭐가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구글이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핵심 칩을 누구한테 개발을 의뢰했냐면 삼성전자한테. 그리고 이 삼성전자한테는 이 핵심 칩 개발에 필요한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사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자동차와 구글이 합작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 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그런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적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자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전기전자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기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장비주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타고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면서 또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추세 하단을 잘 지켜주는 모습 긍정적이죠. 나쁘지 않고요. 지금 시점은 이동평균선대가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나쁘지 않겠고요. 신규 매수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대신에 1300원대 지지선은 꼭 지켜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 저 밑에 형성된 저점 지지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0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1300원의 지지선 지켜주는 상태에서만 보유 관점을 유지하자. 그리고 그 저점 지지를 지킬 수 있다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네 지금 뭐 현대차 구글의 합작 소식 때문에 뭐 이렇게 그게 무산이다 뭐 사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또 뭔가 나쁜 게 나오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것과 관계없어요. 구글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AD칩스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와 합작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별로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조금 연관되어 있지만 약간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주가가 이제 84,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가장 또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였거든요. 거의 5천억 가까이 매수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 반도체 대란이래요. 뭐 반도체가 뭐 수요가 부족하니 뭐 그러면서 실적이 늘어나니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또 삼성에게도 참석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회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강하게 튀어나가는 모습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1분기 실적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약간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삼성전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관점을 본다라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들어와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그냥 한 5천억 넘게 훅 들어오니까 주가가 주체를 못하고 갭상승해버렸죠. 자, 일단은 84,000원만 넘어서도 괜찮아요. 괜찮은 포인트인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살 올라갔을 때 이야기인데 이렇게 갭으로 튀어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갭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단계 너무 올랐다라는 이슈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또 때리는 형태의 모습이 단기적 매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갭 상승이 되면은 이 갭을 저점 지지로 하는 포인트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흐름은요. 어떤 거냐면 저항을 넘어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승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서 이 저항대를 지지선으로 만드는 약간의 눌림목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대는 84,000원에서 84,500원 사이가 되면 아주 베스트한 그런 매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홀딩 유지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중을 축소하고 있었던 분들도 축소를 이제 멈추시고 그냥 그대로 보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수에 대한 의견은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시고요.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84,000원대 지지가 된다면 그 자리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들어와서 눌러주면서 지지선 확인해 줄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빅히트 보겠습니다. 빅히트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긍정적이긴 한데
빅히트의 그 자회사로 되어 있죠.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하이브에서 이게 뭐냐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게 하이브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가 뭐냐면 이제 그 빅히트 아메리카, 이 100% 미국 자회사예요. 이 빅히트 아메리카라는 그것을, 그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하나의 그 해외 쪽 대형 레이블, 음반사죠. 이 음반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는데, 이 이타카 홀딩스 안에 누가 있냐면 저스틴 비버. 제가 음악에는 문외한이라도 저스틴 비버라는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이 사람과 그 BTS가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이 빅히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익성, 그런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하고, 또 BTS가 지금도 열심히 잘 달리고 있지만 사실 군대 입대도 있기도 하고요. 또 빅히트의 그 방탄소년단한테만 너무 또 쏠리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본다라면 수입의 다각화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 한쪽에만 의존하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외로의 진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지션은 일단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저거죠.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3자 배정 관련한 유상증자, 이것이 이제 장 종료 후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4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상증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시 자체가 나온 게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를 이제 장 종료 후에 만들어내게 되면 일단 3자 배정도 있고 주주 배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3자 배정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호재로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유상증자, 주주 배정 증자로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부담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지금 뭐 사업의 운영 용도가 당연히 뭐 이렇게 해외 사업 인수라든지 이게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쪽에 대한 부분이 그쪽으로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신규 차입금 가운데서 약 2,500억 정도는 채무 상환 자금을 또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자 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상증자가 있다라고 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으면 일단 사람들에게는 악재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좀 출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을 살짝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시간외에서는 큰 변동은 없었어요. 물론 시간외까지 다 끝나고 나서 나온 공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부담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주에게 이제 돈 내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뭐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런 건 아닌데, 유상증자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아직 상장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물량이 있을 거예요. 즉 보유 수가 계속해서 풀리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빅히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네, 찝찝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일단은 월요일에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때문에 푹 하고 떨어져 버린다라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답이 없어요.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유지가 잘 된 상태, 많이 밀리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올라간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유상증자 때문에 푹 하고 떨어진다라면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일단 멈추시고요. 그 시점에서 반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점 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월요일날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그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9시에 뭐 제가 무료 라이브 방송이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오시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으로 빅히트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3자 배정으로 끝나지 않고 주주 배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일단 기업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 요인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유상증자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현재로서는 조금 주주들이 부담을 좀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월요일날 다시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창투, 에이티넘 인베스트, 현대차, AD칩스, 삼성전자, 빅히트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들 잘 대응 전략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